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네, 금요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뉴스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꼭 계란 얘기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라고 하는데요. 이우영 아나운서, 뉴스 뱃사공이 어느새 뉴스 왓스용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정말 YTN 라디오 찐 애청자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이 브리핑을 뱃사공. 저랑 처음 할 때 이 뱃사공이라는 애칭이 있었는데요. 뉴스 왓스 영, 정말 영한 뉴스들 영하게 오늘도 힘있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오후에 이 소식 보도되면서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렸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어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 가운데 3개가 시세종원에 동원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검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위해 거래를 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가 없고 김 여사가 이 사실을 모른다. 이게 네. 핵심이네요. 앞서서 같은 검찰청 형사 1부 역시 지난 2일에 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똑같이 처분을 한 바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법적 결론과 별개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달리 도이치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미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서울지가 중앙지검의 수사력이 투입된 두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법적 족쇄가 해결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도 또 계속 요구될 거고 또 뭐 앞으로의 전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는 여전히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 이 고발된 사건들이 접수돼 있는 상황인데요. 관건은 새롭게 부상한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네. 최근 연이어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폭로성 발언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네. 지금 사건이 배당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창원지검도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창원 의창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명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검찰의 처분이 나와도 계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를 비롯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해 3월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가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또 김 여사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건의 경우 경기 남부경찰청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차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검찰은 결론을 내렸는데 전국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고요. 특검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감원 대상으로 정무위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역시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고 여기에서도 특검 얘기도 나왔어요. 네, 민주당은 이번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특검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김 여사는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면서 특검 수사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천준호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 역사의 치욕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네. 이 원장이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답변을 내놓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이슈에 대해서 지금 좀 대통령실은 숨고르기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여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여사 주가 조작
주가 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호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김상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김정숙 여사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용기 단독 탑승 및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표지 디자인 한 장만으로 2억 5천만 원 수주 등 문재인 정부 때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결국 특검법 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특검법 발의의 내용이 확대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서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돼서 김건희 특검법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예. 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세 번째 특검 내용을 보면 추가된 6개 수사 대상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갖도록 해서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은 기존 법안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 특검법이 지금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후에 계속 부결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특검법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 특검과 함께 강행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인데 민주당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점을 감안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까지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예. 자, 이런데 여권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 자, 지금 독대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다음 주 초에 만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 김재원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시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또 여권의 해법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채널 켜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사해법 3대 요구 이런 것들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는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당정 지지율의 동반 추락과 김 여사 의혹 등 악재 속에서 전통적 텃밭이지만 이제 격전지로 인식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정 쇄신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인데요. 네. 특히 이 초점이 김 여사에게 맞춰졌는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네. 등 거침없이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간에는 이제 취재진이 질문을 하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어제의 경우에는 공개 회의석상에서 김 여사를 직접 거명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구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자 최고위 회의에 있었던 김재원 의원께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자 그런데 독대를 앞두고 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 김 여사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독대에서도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할지 미리 리스트업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루겠다 이야기네요. 네, 앞서서 전해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이 관련해서는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 납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단 독대와 회동,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10,000명 가까이 파병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이미 들어와 있고 전사자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만여 명이 파병된다. 이거 좀 큰 문제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상군과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10,000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일부 장교들의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가 됐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문제를 조금 전 미국과 또 EU 정상들과도 논의했고 두 번째 국가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사실 인류가 겪었던 아픈 과거들이 있죠. 전쟁이 더 벌어지지 않기를, 더 확장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명백히 또 국제법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제재도 따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건 저희가 3부에서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이분과 함께 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좀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굉장히 국민의 관심과 사랑받고 있는데 드디어 포니정 수상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성상에 섰죠? 네, 어제 오후 5시에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노벨 문학상 발표 후에는 국내 외부 행사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힌 게 어제가 처음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상 통보를 받은 날 어떻게 자축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그날 밤에 자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약 한 달 뒤에 만 54세가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인데 네. 앞으로 6년 동안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페인도 끊고 술도 끊고 소설 쓰는 게 가장 낙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유영 아나운서의 낙은 뭔가요? 그 우스갯소리로 직장인들, 현대인들의 네. 3대 영양소에 카페인과 알코올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3대 영양소 중에 2대 영양소가 없는 한강 작가와 3대 영양소는 반드시 챙기겠다라는 젊은 뉴스 브리퍼 네. 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